이게 커피라고 300년 전통의 에스프레소를 모욕하는 것이냐? 토리노의 유서 깊은 카페에서 울려 퍼진 할아버지의 고함은 그날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금색 봉지 하나에 담긴 커피 가루가 이탈리아 최고의 바리스타 가문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믹스커피가 어떻게 유서 깊은 이탈리아 카페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는지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카페 바리스타이자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우연히 마주한 한국의 믹스커피가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3대째 토리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완벽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에스프레소 추출법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어요. 카페에서 손님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제 일과 중 하나였죠. 그러던 작년 겨울 우리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제 연주를 듣고 있던 동양인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발견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다가가 봤더니 그녀는 토리노 음악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서연이었어요. 저와 같은 또래였죠.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전 쇼팽 녹턴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완벽한 테크닉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연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 서연이가 처음이었죠. 그날부터 서연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어요. 저의 연주를 들으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은 한국의 현대 작곡가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연주를 마치고 서연이에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려는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커피 도시 토리노, 그것도 우리 카페에서 손님이 저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니요. 하지만 서연이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금색 봉지를 꺼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커피를 타는 모습은 달랐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티스푼으로 정성스레 저어가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시던 느낌과 똑같았거든요. 이 커피에는 제가 선생님의 연주에서 느낀 감동이 담겨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담아 커피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마주한 첫 모금.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모금을 넘긴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쌉싸름한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분명 매력적이었죠. 특히 크리미한 질감과 적당한 단맛의 밸런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한국의 국민 커피랍니다. 한국에서 올 때 몇 봉지 가져왔는데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거예요. 서연이는 소중하게 챙겨온 한국의 커피를 저와 나누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믹스커피의 역사와 바쁜 일상 속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게 된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서연이가 선물해준 몇 봉지의 맥심을 정말 아끼면서 마셨어요. 힘든 연습이 끝난 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만 한 잔씩 마셨죠. 어느새 제 서랍 속 금색 봉지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토리노에서는 이걸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요? 한국 마트를 찾아다녔지만 제가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는 한국 식품을 파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밀라노까지 가야 맥심은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연이는 제 사정을 듣고 음악원의 다른 한국 유학생들을 소개해줬어요. 우리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 있을 때마다 맥심을 부탁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토리노의 맥심 커피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는 매일 같이 한국에서 오는 지인이 있는지 누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한인마트에 가는지 정보가 오갔죠. 귀한 맥심 덕분에 우리 카페에도 특별한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음악원 학생들의 작은 연주회가
열리는 날에만 맥심을 내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특별한 커피는 특별한 순간에만 내어주는 거야. 그게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법이란다. 한정된 수량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해진 맥심은 어느새 우리 카페에 숨겨진 보물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이 신비로운 한국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토요일 연주회가 끝난 후 할아버지께서 카페에 들르신 거예요. 평소라면 집에서 쉬시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늦은 손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대요. 젊은이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에 놀라신 할아버지는 그만 제가 맥심을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클라우디아. 그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맥심 봉지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건 한국의 이게 커피라고.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 카페에서 마시다니. 300년 전통의 에스프레소를 모욕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고함에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순간 카페가 뒤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긴장된 듯 지켜보고 있었죠.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커피 한 잔 마셔보시겠어요? 서연이는 자신이 아끼던 마지막 한 봉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그대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탔죠. 할아버지는 무척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서연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첫 모금을 마시고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맛은 내 할머니 마리아가 처음 타준 커피 맛과 비슷하구나.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처음 커피를 배우실 때 너무 진한 에스프레소를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를 위해 우유와 설탕을 넣어 부드럽게 타드셨다고 해요.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맥심의 부드러운 맛과 겹쳐진 거죠. 클라우디아. 이 커피가 우리 카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떻게 이 커피를 계속 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시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셨대요. 토리노의 작은 카페에서 한국의 커피로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사관 직원분들이 무척 감동하셨나 봐요. 덕분에 우리 카페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초대도 받고 정기적으로 맥심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토요일 음악회는 이제 한국 이탈리아 문화교류회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카페에는 특별한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어요. 카페 서울이라고 이름 붙인 이 메뉴는 맥심 모카골드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카페 특제 티라미수와 함께 내는 거예요. 한국의 부드러움과 이탈리아의 달콤함이 만난 셈이죠. 토리노 현지 신문에도 우리 카페 이야기가 실렸어요. 300년 전통의 에스프레소와 한국의 믹스커피가 만나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님은 특히 토요일 음악회를 주목하셨어요. 한국 유학생들과 이탈리아 음대생들이 서로의 음악을 연주하고 그 사이에서 한국 커피 믹스가 다리가 되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연이가 추천해준 도깨비를 보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이 되셨어요. 서연이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시죠. 어서오세요는 이제 우리 카페의 두 번째 인사말이 됐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탈리아어 자막으로 한 편 보시는 것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어느새 할머니의 아이패드에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가득해졌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카페의 음악을 살짝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늘 클래식만 나오던 카페에서 갑자기 도깨비 OST가 흘러나왔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란 마리아. 당신 미쳤어? 당신도 들어보세요. 이 음악이 우리 커피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카페에서 한국어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더 다양한 한국어를 구사하세요. 특히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죠? 라는 말을 완벽하게 하시게 됐어요. 어느 날은 한국인 관광객이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손주가 커피 내리는 거 어때요? 잘생긴 드라마 주인공 같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탈리아어였지만 그 눈빛과 몸짓은 완전히 한국 드라마 속 할머니 그대로였어요.
정말 절정은 할머니께서 맥심 커피를 드시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우시는 모습이었어요. 클라우디아, 이제 알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 맛이 바로 정이구나. 할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이제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한국 드라마 덕분에 우리 카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수요일은 한국 드라마의 밤이 됐거든요. 할머니가 고르신 드라마를 틀어주고 맥심 커피를 마시며 다 같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토리노의 작은 카페가 작은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된 거죠. 맥심 커피가 우리 카페의 특별한 메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한국 음악 유학생들이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전공인 서연이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첼로, 심지어 한국의 전통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토요일 음악회는 점점 더 다채로워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국악을 전공하는 민지와의 만남이에요. 어느 날 민지가 가야금을 들고 카페에 왔는데 그 소리가 정말 특별했어요. 피아노로는 낼 수 없는 현을 휘어잡아 만드는 독특한 음색. 마치 커피를 처음 배울 때처럼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죠. 이게 바로 한국의 식임새예요. 음과 음 사이를 채우는 우리만의 표현 방법이죠.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맥심을 처음 마실 때 느꼈던 그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식임새처럼 이탈리아 커피에는 없던 새로운 매력이었던 거예요.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유튜브에서 국악과 서양 음악의 퓨전 연주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도 찾아들었죠. 김연아 선수의 공연에서 들었던 아리랑의 현대적 편곡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 레퍼토리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리랑의 선율을 섞어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한국 가곡을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했죠. 손님들은 이 낯설지만 신비로운 선율에 매료되었어요. 특별했던 건 한국의 사계절을 주제로 한 음악회였어요. 봄에는 봄날의 왈츠와 아리랑을, 여름에는 여름밤의 꿈과 새타령을, 각 계절마다 한국과 서양의 음악을 번갈아 연주했죠. 물론 각 계절에 어울리는 맥심 커피 레시피도 개발했고요.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제가 알던 음악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테크닉을 추구하던 제 연주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즉흥적인 표현이 늘어났죠. 마치 맥심이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에 부드러움을 더해준 것처럼요.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통음악과 클래식을 접목한 공연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제는 매주 국악 수업도 듣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맥심을 처음 배우던 그때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의 국제 콩쿠르에 나가는 학생의 부모님이셨는데 서울 커피를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전 유학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 맛이 그리워 몰래 맥심을 타 마시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 가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말한 정이라는 것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맥심 말고도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싶거든요. 할아버지는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완벽한 한 잔의 커피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그 마음이 에스프레소로 전해질 수도 있고 때론 작은 금색 봉지 속 가루로도 전해질 수 있지. 저에게 처음 한국의 커피 믹스를 소개해준 서연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서연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서연이는 서울의 예술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의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가야금 연주를 들으러 한국에 오지 않겠냐며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김에 한국의 카페 문화도 보고 가면 좋을 거라며 연락을 했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서연이도 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기로 했는데 다양한 커피와 한국 음식을 맛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어제 특별히 카페 문을 일찍 닫으시고 가족 회의를 여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울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신가 봐요. 특히 한국의 카페에서는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지 꼭 배워오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챙겨주시면서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서연이가 용기를 내어 저에게 맥심을 건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완벽한 에스프레소만을 고집하는 바리스타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한 잔의 커피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그 마음이 쌉싸름한 에스프레소로 전해질 수도 있고 달콤한 맥심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커피 맛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클라우디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냈는지 가슴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현재 서울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새로운 한국의 카페들과 음악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커피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우연히 접한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통해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포켓은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